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회 모의고사 또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는 다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 1번서부터 쭉 우리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1번은 쉬웠죠, 1번은.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몇 번이 확실히 틀렸어요. 4번이죠, 그죠? 민법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4번. 1번 문제는 4번이 감정평가에 민법 문제가 나왔어요. 4번이 정답이고요. 4번이 정답이고 2번은 같이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는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이 정답이죠. 오늘 모의고사 좀 수월하게 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의 정답은 옳지 않는 게 4번이 정답입니다. 3번의 4번.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 1번. 4번의 1번이고요. 자,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가장 맞을까요? 2번이 정답이죠. 5번에 2번.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고. 7번에 옳지 않은 거. 7번의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자, 8번은 기울기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기울기대로 q 앞에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8번에 1번.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으로 가시면은 9번은 가장 옳은 거는 몇 번이겠어요? 2번이 맞죠.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가장 옳지 않은 거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11번에 가장 옳은 거 2번이 정답이죠. 11번에 2번. 그 다음에 12번에 3번이 정답이죠. 헨리 조지. 조지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가장 옳은 거를 얘기해라. 2번이 맞죠. 13번에 2번.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의 계산 문제가 3번이 나와야 되죠. 3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5번에 가장 옳은 거. 이거 1번 아닙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3번이 맞아요. 15번에 3번.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틀린 거. 16번은 2번이 확실히 틀렸죠. 2번이 확실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죠. 자, 1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17번에 1번. 그 다음에 18번에 가십니다. 18번에 가장 옳게 묶인 것은 2번이 정답이죠. 18에 2. 그 다음에 19번에 옳지 않은 거는 몇 번일까요? 여기 1번이 정답이죠. 그죠? 가세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대부 비율로 풀라 그랬잖아요. 대부 비율로 푸니까 요거는 3번이 나와야 됩니다. 3번. 이게 좀 어려웠죠. 대부 비율로 풀. 그 다음에 이제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 가장 옳지 않을까요? 3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3번. 그 다음에 2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22에 4. 그죠? 23번 가볼게요. 자, 23번에 가시게 되면은 23번은 가장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고. 자, 24번에 가장 우리가 틀린 거. 4번이 정답이죠. 24에 4. 그 다음에 2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5번의 정답은 가장 틀린 거.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6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 옳지 않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으로 갈게요. 27번에 가장 틀린 거. 이건 4번이 틀렸습니다. 27에 4. 4번이 틀렸고. 순당당 아시죠? 그죠? 그래서 순당당으로 상가에 대한 대출액의 금액을 대출하는 금액은 2번이 정답이죠. 28에 2. 28에 2고 그 다음에 29번의 정답은 지분금융만 해당하는 거는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8번에는 우리 30번의 정답 3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30번에 1. 그 다음에 32번 자, 31번이죠. 31번. 3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31에 3. 32번은요.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3번에 가장 옳게 말하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지문이 길게 안 나오는데 제가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3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36번의 정답, 자, 우리가 36번의 정답은 35번이죠. 34가 지금 3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36번입니다. 36번엔 몇 번을 하셨어야 돼요? 3번이 정답이죠. 오늘은 많이 마시셨네요, 그죠? 그래서 수월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모의고사는 좀 쉽게 보통 되거든요. 자, 3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3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38에 3. 그 다음에 39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첫 해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는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냈으니까 아마 평균을 내는 게 얼마나 실력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마지막은 좀 화이팅 하시라 이렇게 해서 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서부터 가는데 1번이 이제 감정평가 시험을 하는데 민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1번의 정답은 지금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현행 민법상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규정하고 있고 지상권, 지역권에 계치는 토지를 또는 전세권에 계치는 부동산이므로 동산을 기초로 한 용의물권은 인정되지가 않죠. 민법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민법 제99조 2항에는 그 부동산이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임장재단 및 강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 이 부동산, 공장재단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죠. 취급하고요. 이건 3번은 민법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주무동산 포함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가장 옳지 않아요? 2번.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인데 소유권은 인정되진 않아요. 일용식만 있죠. 그래서 이제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선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다. 건축법에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가 없고요. 법지는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 부분이 같이 법률상으로 뭐는 인정하고요. 이용 실익은 있다 없다? 없다. 후보지는 중요한 게 상호간이 중요하죠. 상호간. 자, 따보세요.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후보지는 상호간이고 이행지는 지역 내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행지 부동산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3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좀 쳐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처음 역사를 쓸 텐데 간평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간평에 감정평가사 간평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우리가 용도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다는 것은 병합 합병 분할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이건 따라해보세요.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이거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환이 되는 것이지 합병하고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4번 문제가 그렇고요. 자, 우리가 지역 분석이 필요한 건 당연히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용도가 다르니까 가장 좋은 채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영속성은 어떤 단어가 핵심 포인트예요? 장기죠, 그죠? 장기적으로 멀리까지 내다봐야 되니까 영속성 찍고 개별성으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부동산도 상품 간에 완벽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데 4번에 별표 치셨죠. 요게 이제 가장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나왔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훑어보고 갈게요. 이 보통 대중소세 세세분류에서 지금 요게 이제 기출을 제가 돌리는데, 따라해보세요. 세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분류 요 항목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님 했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 그럼 감자 관중까지는 그냥입니까? 이건 서비스업입니까? 서비스업이고, 개공임은 요건 임대 및 공급업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작년에 임대 개발 공급업은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임대 공급업에 들어가요? 서비스업이 안 들어가죠.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관리에는 기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비기에서 기타는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야매를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감자 관중 개공임. 한 번 더. 감자 관중 개공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관중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개공임 들어갔죠. 그런가요? 근데 건설업은 있어요, 없어요? 기타 없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이제 가지고, 이것도 내게 되면 많이 틀려 하시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수요 변화과 그 수요량의 변화라면, 자, 여러분 지금 수요량은 그냥요, 아파트의 가격이에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을 먼저 찾는 게 빠르죠.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도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랑 되는데, 얘는 지우셔야 돼요. 가격 상승이에요? 예상이에요? 예상이 안 들어가니까. 오피스텔 가격은 다른 지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정답이 되는데, 건축 기술은 요거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 그럼 몇 번만 확실히 정답이 되겠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무조건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배정되어 있죠. 균형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문제를 보기 전에 이게 어떤 문제냐를 이제 보고 뭐 찍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어떤 주택시장에서 어떤 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함수가 있는데 공급함수 QS700에다가 묶으시고 끄집어내서, 자, 이건 따로 양이 불변이다. 그 완전 비틀어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양이 바뀌어요? 양이 일정해요? 일정해서 완전 수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답이 나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일정합니까? 그럼 얘 아니면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잡을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안 적어져요?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하락이겠어요? 상승이겠어요? 그럼 1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은 상승한다. 그럼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세팅해서 이제 우리가 풀으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이거 나오면, 공수공수라는 거는 제가 항상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세팅합니다. 공급함수. 그래서 변화 전에서 변화 후에 가격과 양의 변화를 보는 거죠. 가격과 양의 변화. 그럼 공수공수가 이제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얘기하거든요. 자, 공급함수는 QS700은 일정하죠? 일정하고 이제 가격이 바뀌겠죠. 자, 그럼 이제 수요함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 QD1은 1000-3P니까, 자, 따라서 같게 한다. 그럼 얘 Q에서 이걸 지우죠, 그죠? 같게 해서 700하고 1000하고 3P를 같게 해요. 넘어가니까 3P에서 우리가 플러스가 되고 1000에서 700 빼면 300이 되죠. 그럼 가격은 원래 가격은 100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100이었고요. 똑같아요. 세팅시키면 돼요. 자, 얘는 우리가 QD2는 1100
마이너스 2P가 되잖아요. 그럼 같게 해서 700은 1100 마이너스 2P니까 2P가 플러스 넘어가고 1100에서 700 빼면 400이 되잖아요. 그럼 P가 200이 되죠. 그죠? 그럼 가격은 뭐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했어요? 100에서 200이니까 100만 원만큼 상승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이렇게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번으로 가시면은 정답이 이제 2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다, 동영상 들으신 분들 만문을 사셔서 자, 이제 요게 솔직히 제가 이제 감정평가 문제를 좀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거랑 요거는 이제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세 지문은 아직까지 고민 중에 안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죠? 요걸 좀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항상 요거 우리가 항상 나왔던 문제인데 자, 수요가 증가해요. 가격과 양에서. 그럼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탄력적. 자, 제가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가 크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탄력적은 뭐의 변화가 커요? 양의 변화가 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제가 비가더라는 말을 했었죠. 그럼 이게 맞으려면 그냥입니까? 비탄력적이어야 맞습니까? 비탄력적이어야지만 요 뒤에 지문이 맞겠죠. 그죠? 그럼 비탄력적은 그냥요 가격 변화가 커요. 그럼 서 있으니까 뭐의 변화가 크다? 가격 변동폭이 크겠죠. 따라서 비가더. 그럼 무슨 뜻이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덜이다, 더다. 더 크다라는 얘기죠, 폭이.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가 비가더만 나와요. 그 비를 뺐다 넣었다만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양은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제가 특강 때 양 나왔다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갔고요. 부동산 시장은 장기에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단기에 어려워요? 단기에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수급 조절이 어려워서 가격이 왜곡되고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당연하죠. 취득세를 강화시키니까 자, 어디가 어떻습니까? 수급자의 시장 진입이 그냥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시장이 잘 안 돌아가죠. 그죠? 효율성을 저해하고 토지용 규제를 막 하게 되면 택지 공급을 안 하죠. 그럼 탄력적이에요? 가격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공급도, 주택 공급도 비탄력적 요인이 되겠고요. 자, 주택시장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상한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키겠죠. 안 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쉬웠는데 요 세 지문이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자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따라해보세요. 기울기. 우리가 거미집에서는 왜 탄력성은 P합해가 탄력성이죠. 근데 기울기는 Q합해가 기울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만 계속적으로 거미집 모임에서 했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나오면 좀 뭐야 해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조금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실판을 보시면은 P합해가 그냥요 탄력성이에요. Q합해는요 앞에 있으면 숫자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거미집 할 때는 그냥 탄력성으로 가는 게 편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다? 그래서 A지역의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하면 다음과 같다. 그럼 균형 가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걸 갖게 해서 얘와 얘를 갖게 해서 균형 가격을 변화한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제가 계산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가냐면 시험장 가서 바로 가면은 자, 여러분들 Q합해가 제가 기울기라고 얘기했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기울기가 1이 돼요. 그죠? 공기가. 얘도 1인데 그냥니까 P합해가 2가 있으니까. 그럼 2분의 1로 나누죠. 여기는 공급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면 1에서 2분의 1 같다는 건 그냥니까 2분의 1만큼 감소를 한 겁니까? 감소를 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2분의 1 감소니까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따라서 Q합해가 기울기다. 탄력성만 우리가 P합해만 탄력성이기 때문에 Q합해는 기울기라는 것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균형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균형은 쉬워요. 그냥 세팅시키면 돼요.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2분의 1 감소했는데 자, 볼게요.
세팅합니다. 공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 세팅한다면, 자, 공급함수가 이제 QS1은 30 플러스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QD는 150 마이너스 2P니까 같게요. 그럼 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2P니까 넘기면 3P가 되죠. 150에서 30 빼면 12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P는 원래는 40이었죠. 40이었습니다. 근데 그냥입니까? 공급함수가 바뀝니까? 바뀌면 가격도 바뀔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QS2는 얼마로 바뀌었어요? 아까 QS2는 30 플러스 2P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은 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자 QD를 대입시켜서 150 마이너스 2P를 같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30 플러스 2P는 150 마이너스 2P니까 합치면 4P가 되고요. 150에 30 빼면 120이 되니까 P가 얼마가 되겠어요? 30이 되니까 10만큼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사회 때 또 특이한 문제를 하나 넣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죠? 기출에 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9번은 뭐 거저먹기죠. 9번은 뭐 경기 변동이니까 우리가 뭐 거의 뭐 내용까지도 제가 해놨긴 했는데 뭐 그냥 보시면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2017년서부터 이제 정부의 정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파리 정책이 만들어져요. 그때 당시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 하강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정부의 정책입니까? 그럼 예측하지 못하죠. 순환적이에요. 이건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 그래서 무작위적이라고 하죠. 무작위적 변동이다. 그 다음에 불규칙이 맞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의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 하락 구간이 반복되는 게 정확하죠. 그죠? 정확하고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을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의 진폭이 작습니까? 큽니까? 크다고 보셔야 되죠. 자, 후퇴 시장은 짝대기를 내려보세요. 그럼 매수자 시장은 맞죠. 그죠? 근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가 되거나 무슨 선이 되죠? 상한선이 되겠고, 5번은 그냥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식이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여러 부동산 이용과 지역에 따라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말도 안 되죠. 다시 고쳐드릴게요. 나중에 또 해설집을 드리는데 1번 순환적이에요? 무작위적이에요? 무작위적. 자, 3번 작다 크다. 4번 하한 상한. 자, 5번의 지역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이제 2번을 맞추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이죠. 그죠? 주거분리 여가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이제 우리 천천히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보겠는데, 저가주택에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으로 업그레이드된 게 상향여가 맞죠. 그죠? 맞고요. 민간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저가주택을 사는 거는 그냥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실패는 아니죠. 그죠?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되니까 하향여가는 자원할당률을 원활하게 수행했다는 건 시장이 잘 돌아가서 그렇고요. 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고가 있는데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거를 침입이라고 하고, 또 저로 바뀌는 거를 천이라고 하니, 이 친입과 천이도 주거입지에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현상으로. 그 다음에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만 생깁니까? 근린 지역에서 발생합니까? 자, 하향이 됐다는 거는 업그레이드 안 한 거잖아요.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가치가 상승하는 분이 개량 비용보다 큰 경우예요? 작은 경우예요? 작은 경우죠. 요거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수월하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가볼게요. 11번도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자, 11번 나중에 이제 암기 노트를 보시게 되면, 할당률 쪽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잖아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잖아요. 정보 비용은 정보 가치와 정보비 같으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할당입니다.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할당이다. 불완전 경제 부동산 독점도 할당이 될 수도 있죠. 정보가치와 정보비용 같으면.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정보비용의 수반, 정보비용이 존재하냐 아니냐는 것은 그 시장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할당은 아니잖아요. 할당이어도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편법. 자, 비읍이 들어가잖아요. 정보비용수가. 그러면 이것도 그냥입니까? 비읍이 나와야 됩니까? 비읍이 나와야 되고. 초과이익과 투기가 발생한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불완전이라도 정보가치와 정보비용 같으면 할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불완전과는 전혀 상관없겠죠. 어떻게 잡아요? 초과이익과 투기는 비읍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었죠. 이렇게 잡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암기 노트는 다 모아놓고 계시죠?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죠? 완벽한데,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딱 정해진 게 이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이지만 할당이 될 수 없다, 있다. 요것만 좀 우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출제원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다 5번까지 가져가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뭐 내용 쉽죠? 7번 해설을 해보면, 다음 부동산 정보와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이 할당률적 시장은 초과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초과이익이 얻기가 쉽다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할당률적 시장은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할당률적 시장은 초과이익을 얻기가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어렵죠. 아까 정보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야매로 이렇게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초과이익에다 동그라미 쳐보죠. 아까 초과이익과 투기는 비읍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불완전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완전 독점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난이도가 있고요. 자, 강성률 쪽 밑줄. 앞에는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뒤에다 밑줄 쳐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시장도 정사이익은 다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다? 그럼 그 지문이 정사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문제죠.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다? 그럼 이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맨 끝에가 무조건 날리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정사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얘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초과는 얻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의도 중요합니다. 강성이 맞는지 볼게요. 강성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까지예요. 자, 그럼 밑줄 쳐보세요. 공개된 정보라는 건 과거와 현재까지를 얘기를 해요.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고요. 그 다음에 공표되지 않는 정보는 과거, 현재겠어요, 미래의 정보겠어요. 미래의 정보입니다. 미래의 정보.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었으므로 공표되지 않는 그 내부 정보가, 이 내부 정보가 미래의 정보를 얘기해요. 기업의 내부 정보. 자, 그러면 이하여 투자를 한다고 해도 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강성은 맞죠. 근데 정사이익은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지문은 무조건 드린 거죠. 그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다고 하셔야 돼요?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 시장보다는 불안전해요. 그렇지만 할당일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게 낫죠. 자, 도쳐 드릴게요. 자, 1번. 초과이익을 얻기가 쉬울 것이다. 얻을 수가 없다. 없다. 자, 3번. 초과이익과 투기는 비입에 안 들어갔죠. 그럼 불완전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고. 4번. 강성률적 시장은 어떤 이유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초과이익. 5번.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다가 한번 별표 쳐보세요. 12번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헨리 조지가 지대이론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이걸 제가 안 듣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제가 전국 모의고사를 냈다. 우리가 랜드프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안 풀잖아요. 그래서 좀 아신다고 해서 잉여니까 리카도를 많이 찍어요. 뭘 많이 찍는다? 리카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리카도, 알론소, 마르크스, 튀네는 다 지대이론이라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헨리 조지는 조세에서 나오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게 처음 떴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어떤 게 중요하냐면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 모든 조세는 그냥입니까? 철폐합니까? 이게 헨리 조지 이론이거든요. 무슨 조지 이론이다? 그래서 헨리 조지 이론은 제가 옳은 지문으로 많이 뜬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 단일세 운동이에요. 얘도 고전압파예요. 따라서 고전압파. 얘도 잉유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압파는 정확하게 리카도와 튀넨하고 이 헨리 조지까지가 고전압파예요. 그죠? 그럼 지대를 그냥 봤어요? 잉유로 봤어요? 불로소득으로 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토지 소유자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봤기 때문에 이거 불로소득이야. 그죠? 그러니까 너 토지세를 걷게 되면 어떻습니까? 따라서 토지 단위세 운동. 그럼 다른 세금은 다 철폐하고 토지세만 걷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온 김에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자는 거예요. 토지세만 충당한 토지 단위세를 조정했다. 토지에서 발생한 지대수를 100% 징수할 경우 토지 수익에만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자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한 번도 헨리 조지가 지대이론에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풀고 갔어. 그러면 그냥 헨리 조지가 보여. 보이는데 안 풀고 가면 안 보여요.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거 별표 몇 개 쳤어요? 다 5개 치세요. 5개. 그죠? 왜냐면 이거는 청기누설인 게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한다는 게 왜냐면 제가 일부러 강의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기출이거든요. 기출.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이거 뜨면 다른 놈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보통은 잉여를 리카도를 많이 찍어요. 티넨도 잉여로 보는데 거기까지 아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은 리카도가 잉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면 그냥 찍어. 그죠?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리카도는 잉여인데 그러면은 일본을 막 찍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뭐 모르는 사람들은 막 마르크스 찍고 막 그러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마르크스는 생산 비용인데.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무식한 게 나 그냥 헨리 조지 찍어버리면 되는데 아이씨 공부했더니 리카도야. 아니야. 그래서 이따 답을 나오는 걸 봐야 돼. 보는데 근데 이건 무슨 조지다? 왜? 어떤 게요? 조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죠.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는 거죠.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고전압파입니까? 인문적을 강조했어요?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해서 반대급부로 토지 소유자한테 지불하자는 거죠. 네가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지대는 토지용자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그냥 잉여예요. 얘도 무슨 압파죠? 고전압파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잉여기 때문에 소유자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잉여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요? 안 해요? 안 하고 토지 소유자가 네가 다 내라는 거죠. 그럼 다른 세금은 걷어라, 걷지 말아라. 그냥 토지세만 걷어버리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나왔으면 좋겠죠? 올해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기로 가실 분. 분명히 제가 이제 강의가 저도 한 10몇 년 하고 이제 학교로 갈 거거든요. 출제원이 될 건데, 이건 언젠가 떠요, 언젠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런 거 가져가야 돼, 이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 있단 말이야. 내가 자신 있는 게 이런 소스를 가져가란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그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13번. 13번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공간이죠. 이제 도시공간에 이제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칠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학자의 지리론도 마찬가지로 학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론으로 간다면 이 버제스라는 사람은 동심원 이론을 얘기해서 시카고대의 사회학자였어요. 그럼 생태학적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이 생태학적은 뭐냐면 도시가 생물체는 아닌데 이 뻗어나가면서 침입경쟁 천위의 생물체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버제스 나오고 동심원 나오고 침입경쟁 천위와 생태학적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못 타고 버스 타고 못 찾아 어디로 갔어요? 그 안에 누가 탔어요? 심장이가 탔죠. 우리 심장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뭐 시카고 대학이건 뭐건 무슨 사회학자건 제가 얘기하면은 안 들어와요. 그죠? 집에 가면 그냥입니까? 버스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동심차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론은 뭐냐면 이론을 간다면 저민은 환경이 안 좋죠. 그럼 중심지로 갈수록 빈곤 질병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이런 건 이론을 잡으시고. 그죠? 그럼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사람들이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하려고 하겠죠. 아시겠죠? 이 선자가 무슨 선자죠? 그럼 부채 들고 어떻게? 호잇. 그럼 얘는 무조건 부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만 찾는 게 아니라 이 부채 모양으로 교통망이 뻗어나갔거든요. 그래서 교통축과 교통망도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고가 여기 근처에 있죠. 얘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통만 중요해요? 소득도 중요해요? 소득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론상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얘는 이론으로 가봤자 지금 막 어려워요. 이건 그냥 버스 타고 동집차자 생태 침쟁이에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두시고, 자, 해리술만은 2명이니까 단핵이에요? 다핵이에요? 핵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럼 동종은 모이고 집이고, 이종은 분산시키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셨는데, 얘 가성비가 좋아요. 별표 3개 치세요. 얘가 지대로는 학자가 너무 많고, 굉장히 복잡한데, 3가지 이론으로 나오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성비가 높다는 거는 짧게 공부하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딱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 버스 나왔죠? 못 찾아. 어디로 갔어요? 이게 딱 3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호이트가 동심 찾아?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요거 딱 맞아야 돼.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동그라미 쳐야지. 못 타고, 버스 타고, 못 찾아. 어디로 갔어? 딱 맞는 거야. 딱 이렇게 해서, 이거 맞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괜히 의심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그럼 부채 들고 어떻게? 맞아. 그럼 부채꼴 찾으셔야 되죠. 부채꼴하고 그냥입니까? 교통망입니까? 교통노선에 따라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고소득이 입지하는 게 맞죠. 그러면 교통의 발달과 도시공간은 소득 증가와는 관계가 있겠죠. 없다, 있다. 해리술만은 2명이겠죠. 그래서 단핵이야, 다핵이야. 그럼 도시 내에서 수계의 핵심이 형성된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별표 쳐보세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었는데, 들어볼게요. 중전 조고통 아시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칠판 한번 보세요. 점이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중전 저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이는 중심지와 저소득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말한다면 자, 따라서 저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저와 통근자는 고소득층이 있다고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칠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나온 게 그냥이었어요? 동심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핵심이 나왔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나온 게 버제스예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버제스는 교통을 생각 못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교통을 생각한 게 얘가 다음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다핵심은 그냥이야? 도심이 여러 개 있어. 그럼 순서는 얘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안 맞는 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핵심, 호이트, 동심원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이론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다핵심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심원이 나중에 나왔다? 그건 아니죠.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버스 타고 동시차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동심원과 선형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다핵심이 나중에 생기게 된 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괜찮은 요거 지문이에요. 미음번. 아주 좋아요. 내가 아끼는 문제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죠? 언젠가 뺏겨 얘네들. 그러면 우리가 요 날라고 하니까 얘만 맞죠? 그럼 정답은 몇 번만 정답이겠어요? 2번만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이렇게 가지고 혹시 계산기 다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계산기를 이제 입지계수는 한 번에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저랑 이제 계산기를 들고 시험장 가시면 이제 누르는 방법을 가는데,
자, 우리가 입지계수죠. 입지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인데요. 자, 각 지역과 산업별 공용자수가 다른 것 같을 때 A, X산업과 B산업의 B지역의 A지역의 X산업과 B지역의 Y산업의 입지계수를 바르게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지역의 X산업에 대한 LQ를 한번 구합니다. 전국은 그냥요 내려가요. 전 지역이 내려가고 그 A 지역이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칠판을 보시면은 전 고용자 수는 얼마겠어요? 400이죠. 400에서 X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이 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대입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400 놓고 240 가지고 그 다음에 자, 그 A 지역에는 얼마에 얼마요? 200에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00에 100, 200에 100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했죠. 외항끼리는 곱하고 내항은 나눈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교수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얘 나오고 이거 나눠서 얘 나오면 또 나누면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산기 한 번에 쓰기. 그럼 계산을 눌러서 그냥 답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항을 곱한 다음에 내항은 나눈다. 200 나누기 240은 한번 해보세요. 10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240 10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240 하셨어요? 그럼 0.8333 나오죠? 그럼 우리가 소수 셋째짜리까지가 반올림인데 3은 5가 안 넘잖아요. 그럼 83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똑같이 얘도 계산기를 한 번에 쓰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좀 지우고요. 해설 드릴 테니까 이제 B지역으로 가볼게요. B지역으로 가면 B지역의 Y산업이에요. Y산업의 입지계수. 자, 그러면 얘도 전이 내려가고 B지역이 올라가죠. 그럼 전은 이제 X예요? Y예요? 그러면 400에 대한 160을 잡아야겠죠? 400에 160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Y산업은 얼마예요? 200에 100이 되는 거죠. 그럼 200에 100이 되니까 또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제가 뭐 틀렸어요? 400에 160에다가 260이죠. 260입니다. 200에 60이 되죠, 그죠? 이렇게 곱해볼게요.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60, 저도 한번 쳐볼게요, 같이. 60 곱하기 400 나누기 우리가 200 나누기 160. 딱 떨어지죠? 0.75가 되잖아요. 이거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게 싫어요.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가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거 아시죠? 탄력성도 따라서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그럼 우리가 기초 가격이 얼마하고 변동문이 있고 기초 가격이 얼마하고 변동문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나누기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외항끼리는 곱한다. 외항은 곱하고 따라서 내항은 나눈다. 그럼 계산기를 한 번에 두들기면 나오잖아요. 언더스탠드?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요 3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갈까요?